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중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올해의 달력도 이제는 한 장만 남았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에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무사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두 새로워서 두려움도 많고 가끔은 아쉬움도 많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다가왔으니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의 힘든 기억은 모두 버려두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래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과거로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의 발코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 오늘 천중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벌써 날씨가 이제 좀 그러니까 겨울인데 우리나라가 4만 4온이라 그래서 예. 3일 추우면 4일 따뜻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씨가 이렇게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추울 때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사실 잠깐 요새 좀 따뜻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곧 이제 추워질 날이 다가와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직 대설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김장을 안 해가지고요. 네.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죠. 그 김장을 안 하면 걱정을 하지만 12월 중에 따뜻한 날들이 가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따뜻할 때 하시면 돼요. 이제 11월이 지났으니 배추들은 아주 속이 꽉 찼을 거고 선생님이 이제 배추만 잘 골라서 김장을 하시면 뭐 아주 맛있게 잘 좋은 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겨울에 김치 담기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집들이 다 추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대설이라고 지금 또 이제 겨울에 그 절기 중에 곧 대설이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예. 아유, 근데 대설은 절기 때때로 정말 큰 눈이 오는 건데 이번에 첫눈이 정말 대설처럼 폭설이 내렸던 거 아시죠? 네네네, 엄청났죠. 네네네. 근데 그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처음에 첫눈이 내려서 정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눈 온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옥상에 올라가서 뭐 눈도 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그냥 온 세상이 하얗게 그냥 뒤덮여 있는데 이게 그냥 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쌓였더라고요. 첫눈치고는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게 많이 왔습니다. 나무들이 뭐 다 꺾어져가지고 부러진 데도 많이 있었고, 네, 저는 왜 이 나무들이 왜 이러고 있나 막 그랬는데 보니까 나무 가지들이 꺾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 눈이 저렇게 나무들이 다 꺾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눈이 그러니까 첫눈 올 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내린 첫눈은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그렇대요?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어쩐지 좀 굉장히 이번에 무거웠나 봐요. 눈이 왔어도 이렇게 다 꺾이는 걸 저는 본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동네에서 보니까 다 꺾여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건설과 무거운 습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무들이 부러진 건 습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지금 벌써 절기가 입동 지나고 소설 지나고 이제 대설이 다가오는데 네. 작은 눈인 줄 알았더니 큰 눈이 내렸잖아요. 이 대설에는 얼마나 큰 눈이 내릴지 걱정됩니다. 대려 좀 작은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름과 네. 다르게 반대로. 그리고 이제 곧 대설이 지나면 동지, 소환, 대한 이렇게 겨울에 그 절기가 이제 반은 온 거거든요. 대설까지 가면. 그래서 동지, 소환, 대한 지나면 또 입춘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빨리빨리 다 지나가서 겨울만 오면은 세월이 빨리 가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일단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한겨울에 언제 여름 때는 겨울을 기다리게 되고 또 겨울이 오면 또 더웠던 여름이 기다리게 되네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도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겨울도 빨리 지나갔으면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건 느리느리 지나가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 봄이나 가을은 너무 후딱 지나가가지고 네. 뭘 해야 되는데 뭘 할 겨를이 없어요.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렇죠. 그냥 내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면 하다 보면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가다 하다 보면 하대가 가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 겨울은 다른 때와 다르게 감기도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저희 남편도
독감이 아닌데 감기가 걸려서 3, 4주 정도 고생을 하고 아직도 감기가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께서 감기 예방을 하려면 뭐를 마셔라, 뭐를 준비해라, 막 그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이번 감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설 지나고 앞으로 찾아올 추운 날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감기가 이렇게 무섭게 안 떨어지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감기 걸렸을 때 기초 체력을 쌓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몸이 이겨낼 정도의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너무 힘들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감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이제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던 분들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쉽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열이 이번에 네. 올랐다 내렸다 이런데요. 이제 아. 끝났나 보다 하면 열이 또 오르고 네. 또 끝났나 보다 하면 열이 또 오르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침, 그러니까 목 간질간질하고 기침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가래도 있고 막 이래서 좀 고생을 많이 시킨다. 예, 맞아요. 감기 기침이 오래되니까 중이염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중이염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지금 그럼 중이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나요? 현재도? 네, 중이염도 왔고 또 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현재요? 네네. 그러니까 귀 고막이 말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약을 주셔갖고 약을 먹는데 이 감기가 시작돼서 한 3주, 4주 되니까 없었던 병이 막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그 감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기초 체력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치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네.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은 차가웠기 때문에 근데 내 몸 안에 또 제대로 된 영양분이 안 돌아가고 있어서 감기로 열이 나고 힘들고 병이 자꾸 드는 거라 그럴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뭐 왕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에다 올리고 그런 네. 거라도 자꾸 하셔야지만 내 몸이 따뜻해져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약간 약만 먹어가지고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뜸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우리도 항상 뜸을 뜨지 않습니까? 뜨거운 방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잖아요. 그것도 뜸의 일종이거든요. 따뜻하게 몸을 해줘야 되는 네네.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찬 곳에서 있다 보면 감기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찬 데 있으면은 다 감기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간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바닥 찬 데서 자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기가 절대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감기로 고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감기 걸리면 져요. 그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기 걸리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난방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주 동안 훈련소 갔다 온 아들이 3주 내내 감기 걸려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바닥이 아마 찬바닥이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보일러 안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네. 세상에 뭐 그런 데가 다 있습니까? 감옥입니까? 애들 아주 그러니까요. 군대에 보낸 엄마들 아주 기절초풍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닥에 냉기가 돌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충격받았습니다. 자, 충격받은 거 다시 좀 이따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우리 애들이 엄마들이 군대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냅니까? 우리 자식들 멀리 떠나 보내니까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마음, 엄마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안타까움이 많은데 건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아픈데 몸도 아프면은 애들이 쓰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 거 생각하시면 군대에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애들 따뜻한 바닥에서 잠이라도 좀 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밥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 용팔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 나만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간 장미 한 포기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 그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셋 오 위대할 손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것참 야단 났네 골목길 어귀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기 때문에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노랗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지금은 그전보다도 100배는 예쁘다네 나를 보면은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네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트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되게 작게 노래가 나와가지고 크게 네. 맞췄는데 이게 막 중간에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노래 좀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네. 지금 이제 날씨 계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설이라고 했잖아요. 대설에는 그렇죠. 큰 눈이 내린다고 하는 대설인데 예. 지금 선생님 사실은 대설에 큰 눈이 내릴까봐 걱정을 하는데 대설에는 큰 눈이 내려줘야 된다네요. 왜 그럴까요? 대설에 뭐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 뭐 농사가 잘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선생님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설에 뭐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글쎄요. 대설의 속담 잘 들은 건 없는데. 네. 대설에는 북풍이 불면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 해요. 아. 북풍이라고 하면은 차가운 바람이거든요. 네네. 그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지 해충도 줄어들어서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눈이 많이 내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벌레들이 많이 죽겠네요. 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속담이 뭐가 있냐면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농사가 풍년이다라고 아. 얘기도 해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토양이 촉촉해져서 다음에 보리 농사에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네. 사실 겨울에는 좀 건조해서 우리가 가습기 많이 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건조한 때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줘야지만 옛날에는 뭐 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많이 내려는 걸 좋아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난방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 3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라 그랬죠?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그 뭐 겨울 그러니까 대설을 3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한다고. 아, 네. 네. 글쎄요. 지금 제가 아까 찾아봤었는데 네. 대설은 음력 11월 동지와 함께 한겨울로 해서 절기로 해서 농부들이 1년에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농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설로부터 동지까지 기간을 5일씩 나눠서 3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초후에는 삼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에는 범이 교미하여 새끼를 치고 말후에는 여주가 돋아난다고 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대설 절개에 추천하는 전통 음식은 도루묵찌개. 아마 생선 이렇게 도루묵 예, 있잖아요. 예. 그 찌개를 먹고 붕어찜, 그다음에 군고구마와 군밤을 많이 먹고요. 그다음 떡만둣국, 생강차와 대추차를 많이 마신대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팥죽이나 이런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동지에만 팥죽을 먹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떡만둣국도 설날에만 먹는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명절에 먹던 음식들을 다 그냥 자주 옛날에는 해 먹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옛날에 잘 이렇게 챙겨서 절기절기마다 이렇게 드시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도루묵찌개가 이제 왜 대설절기에 추천하는 전통 음식이냐면 네. 도루묵에는 굉장히 용량가가 높대요. 그래서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조리를 할 때는 무와 양파를 바닥에 먼저 깔고 예. 도루묵을 올린 다음에 양념을 더해서 국물 맛이 시원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도루묵을 튀긴 후에 샐러드에 곁들여서 먹어도 맛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대설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주를 쓰는 때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메주를 띄우기 위해서 콩을 삶아서 메주를 띄우고 솜옷이나 솜이불을 꺼내서 보온을 신경을 써야 되고 겨울치비 할 게 되게 많네요. 네, 대설 때 그 메주를 쓰면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메주 써보셨나요? 아니요,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님이 쓰시는 것만 봤습니다. 네, 저 우리 엄마가 예전에 쓸 때 저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봤습니다. 네. 직접 할 일은 없고요. 요즘에는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나 고추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트에서 파는 메주라나 사올까? 아, 정말요? 그리고 또 붕어찜은 매콤한 양념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양식인데요. 붕어에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해요. 체온을 그런가요?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대설쯤에는 굉장히 잘 즐기면서 먹는다라고 하네요. 예, 우리나라 그 선조들은 정말 절기절기에마다 봄에 좋은 거 잘 찾아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혈액 순환이 겨울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추워서.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게 붕어가 그렇게 혈액 순환이 좋다고 해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리할 때 특징이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생강, 마늘을 추가해서 잡내를 없앤대요. 그러니까 이게 붕어는 민물고기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 사실은 냄새가 날 맞아요. 거거든요. 비린내 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물에서 잡는 생선들의 특유한 이상한 냄새가 있거든요. 비린 맛이라고 해야 되는지 무슨 맛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잡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적으로는 붕어 대신에 연어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먹기도 한대요. 그것도 연어는 괜찮겠네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설에 먹는 음식으로는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귤이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파인애플보다 4배, 사과에 8배 함유되어 있어서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겨울에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귤 많이 드시고 계세요, 지금? 조금 먹고 있죠. 아주 그냥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귤도 좀 많이 먹으면 전 속쓰림이 있어서 좀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잘 챙겨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귤을 되게 막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귤을 많이 먹으면은 달다는 느낌 이렇게 들면서 많이 안 먹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열심히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마 정말 맛있는데. 네, 열량도 맛있는 거 찾기가 낮고요. 쉽지 않아. 네, 그렇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 운동도 활발하게 도움이 돼서 일단 대설 음식으로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 단호박죽 그런 것도 비타민 C와 비타민 A, C,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요. 몸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대설에는 집안에서 가족끼리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강차, 대추차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강 전가 먹어본 적 있어요? 생강이 아니라 대추 전가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그거.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대설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먹는데 뭐 초콜릿 뭐 대추로 초콜릿을 만들어서도 먹나 봐요. 아.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겨울 음식을 가지고 이제는 최근에는 막 음식을 뭐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도 드시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24절기 대설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소설 때쯤에 그러니까 첫눈에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걱정이 앞섰는데 어때 대설에는 눈이 내려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번 눈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지 않고 건조한 눈이 내려서 그 농부들과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번에 첫눈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53대가 차가 네네. 사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쳤다고 하고 또 53대가 연속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쵸. 네. 예, 그 차가 다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크게 사고 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눈길에서는 정말 보면 그러니까 눈길에서 예전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냥 차에서 운전이 안 되고 이렇게 막 뱅뱅뱅뱅 도는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네. 봤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죠. 영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미끄러운 길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이 올 때는 밖에 나가지 말자.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는 서행 운전을 하고 체인이나 뭐 이런 거를 달던가 해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사람들 다쳤을 때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이며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눈 올 네. 때 차 끌고 나가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이번에 사고 난 게 그 원주시 호저면에 한 도로에서 53대의 차량이 뒤엉키는 대규모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그게 살얼음이 얼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맞아요. 하네요. 영하 딱 0도만 영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첫눈에 내렸을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뭐 그 비닐하우스도 다 망가지고 축사도 망가지고 막 그런 것들 TV에서 많이 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대설에 눈 많이 안 와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아까 건조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더 추가로 안 내려도 지금 눈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눈 안 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안 추워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말은 옛말로 넘기고 이번 대설에는 눈이 안 오고 좀 맑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왔네요, 진짜 이번에 고생 다들 많았고 잘 이번에 이제 대설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성의 옛날 애인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보다 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야 해요.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눈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도 많았었는데요. 아까 뭐 54중 추돌이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물류창고 천장도 폭삭,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는 이틀간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 최대 43.7cm 눈폭탄이 막 곳곳에서 눈폭탄으로 곳곳에서 붕괴 사고 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는 31건, 경기 네. 지역에서만 안전사고 162건 있었고 교통 불편은 1292건이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때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안성은 눈 폭탄 속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뭐 근데 이렇게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었던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이렇게 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생각을 못 하는데 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나무가 막 더 꺾이고 단풍나무가 꺾이고 뭐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번에는 뭐 화성 동탄 같은 데는 눈 피해로 부러진 나무까지 제거 전문반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거예요. 막 지나가다가 막 나무 부러져 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네, 그렇죠. TV에서 봤는데 차가 딱 지나가고 바로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게 덮쳤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너무 황당한 게 선생님 들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너무 길에 은행나무가 많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많고 왜 미끄러워요, 그게. 그 나뭇잎이 미끄러워서 애들 넘어지게 생겼는데 하도 계속 떨어지니까 청소를 안 해요. 떨어지면 또 치우고 또 떨어질 거니까 네. 청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위험하고 그다음에 은행 떨어졌을 때 냄새 장난 아니고 네, 바닥이 그쵸. 너무 더러워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은행 나무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상수관을 터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 집 상수관이 터졌어요. 근데 저희 살고 있는 분이 물이 막 우리 사무실 있는 데가 물이 막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였어.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예. 우리 집 쪽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딱 들어오는 관이 터진 거예요. 아. 근데 터진 이유가 우습습니다. 은행 나무 뿌리가 상수관을 휘어 감아가지고 터트려 버린 거예요. 정말요? 네, 대박이네요. 그래가지고서는 물이 막 새가지고 막 온 천지가 막 한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를 파냐면 저희 건물을 판 거예요, 땅을. 네. 팠으면은 판다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여기 땅 파도 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물이 그쵸. 새는데 파시라고. 네. 근데 복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타일 바닥을 깨놓고서는 세면만 발라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네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일 바닥을 깼으면 타일을 붙여주고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면만 발라놓고 그냥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타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원을 넣든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상하수도 하는 데다가 전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아리순가 그쪽에다 전화를 예, 했더니 예. 수도국에 전화를 했더니 그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하겠대요. 근데 하는 사람이 전달받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네, 계속 싸우기도 귀찮고 해서 말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 나무 뿌리를 그렇게 길게 자라게 두면 됩니까? 근데 땅 속에 있는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기는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은 아.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주변에 건물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고가 뭐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뿌리가 4m 정도 되는데 파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다 치면은 그 정도의 거리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나무가 막 커졌을 때는 옮겨 심는다거나 해야지. 그리고 그 은행나무가 그렇게 뿌리가 이렇게 그 상수관만 감겠습니까? 그렇죠. 감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에.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하에 그 치마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나무 뿌리도 무시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당을 가르잖아요. 나무 뿌리가 엄청 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무 뿌리가 예. 집안까지 들어온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아, 예, 못 들어봤어요. 집안을 갈라서 벽을 이렇게 갈라서 네. 화단을 옥상에다가 만들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걔가 이렇게 틈으로 뿌리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갈라지게 해서요. 네. 그 물이 새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그 차라리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따로 걔를 심어야지 화단 이쁘게 만든다고 옥상에다가 해놓으면 뿌리가 깊은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한해살이 풀 같은 거는 옥상에다 키워도 되지만 뭐 나무 같은 거 여러 해살이 나무 같은 거를 해놓으면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국에서는 이 나무 뿌리로 인해서 배수관이 상하수도관이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터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선생님 지금 그 상하수관이 터졌다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있었으니까 그걸 공사를 해주시는 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네. 왜 이렇게 됐나 이랬더니 은행나무 뿌리 때문에 이렇게 상수관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 놀라우지 않은 놀라워하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않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주 있었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당황스러운데 그쪽에서는 네. 여러 번 경험해 봤다는 얘기인 거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참 피해 뭐. 보상을 나무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수도국에 받아야 되는 나무를 건지. 심은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무를 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뿌리가 너무 깊지 않은 나무로 바꿔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 나뭇잎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등굣길에 하굣길에 넘어지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에 같이 쌓여 있는
낙엽 때문에도 다칠까봐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는 하다못해 땅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뿌리 때문에 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우리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 보면 은행 떨어져가지고 냄새 나는 거 보면 이제 암나무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이 몸에 좋잖아요. 또 팔 그쵸.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구니 주머니로 이렇게 또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설치를 있더라고요. 해서 네. 그러면은 최소한 학교 등굣길 주변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가 안산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다 신발에 다 냄새 배워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꼭 그대로 두는지 다른 지역 아파트 앞에는 또 그거를 네. 은행을 또 모아요. 네. 그러니까 냄새 안 나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꼭 학교 앞에는 왜 그렇게 해놓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불만인데 어쨌든 잘 이렇게 나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로수를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로 좀 교체한다는 얘기도 듣지 않으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 교체한다고 합니까? 제발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은행 냄새 때문에. 은행은 나무는 이뻐요. 나무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쵸. 은행 잎이 너무 이쁘고 사실 은행이 몸에 좋잖아요. 은행 먹으면 혈액순환 잘 되고 그다음에 은행잎 추출물이 그렇게 몸에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좋아요. 좋은 거는 다 알지만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면 이쁘기는 하지만 미끄럽고 예. 그다음에 은행이 떨어질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해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쵸. 그 관심을 안 써주시는지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국민들이 정말 편하게 살 텐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의송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우 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해주고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입혔네 당신 손수 배틀로짠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한 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향해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니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나만 밭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라 보니까 겨울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참 힘든 게 그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눈 오는 날 차 끌고 나가면 눈이 온다는 거는 영하라는 말 아닙니까? 최소한 0도 이하가 돼야지만 눈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눈이 오면 차 끌고 누가 나가, 가족 중에 누가 나가면 불안해요. 그렇죠. 저러다 혹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되고 눈 오는 날은 가능하면 차를 안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또 가지고 나가고 집안에 있어도 뭐 죽을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만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보면 눈이 오면 너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비탈이 살짝 있다 보니까 차가 그냥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네, 차가 못 올라오고 사람들도 거의 뭐 줄줄줄줄 이렇게 눈 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저는 왜 여기를 이렇게 뒀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사실 선생님 도로가에 그 길 눈 녹이는 전선 깔려 있는 거 알죠? 네, 열선이요. 네, 도로 그렇게 열선. 그런 게 있는 데는 미끄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이거 완전 난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 골목마다 좀 양지가 아닌 음지 정도 되는 데는 눈이 쓸어도 잘 녹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음지는 아무리 다른 데가 다 눈이 녹아도 거긴 절대 눈이 녹지 않습니다. 예, 빙판이 지죠. 그래서 그냥 멀쩡히 가다가 거기 가서 휙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나고 사람이 몸이 다치면 얼마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회사도 못 나가게 되고 학생은 그렇죠. 학교 못 나가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병이 나면 정부에서 돈 다 나가야 돼요. 의료보험료 챙겨줘야 되지. 의료보험 공단에서 돈 다 나가는 거잖아요. 병원으로 지원을 나가야 되고 뭐 돈 들어가는 데가 어마무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어들어야 될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안전을 위해서 좀 열선도 많이 깔고 미끄럽지 않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출퇴근길에 가족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열선이 깔려있는 도로는 정말 눈이 많이 내려도 금방 녹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빙판이 지고 살얼음이 얼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건 많이 다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선을 좀 이렇게 골목길에도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11월 28일 날 열선을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깔았는지 이제 그걸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은평구는 1120m 깔았대요. 아. 그리고 서대문구는 그 5313m,
그리고 이제 5km 정도 깐 거죠. 그리고 용산은 1370, 마포는 2000, 그다음에 종로구는 980, 중구는 1707, 제일 많이 깐 데는 성동구 6800, 성북구 6129. 이렇게 이제 도봉구도 많이 깔았고요. 계속 이제 많이 깔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그렇게 아직은 많이 깐 곳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은평구나 종로구나 이런 데가 많이 안 깔려 있는데 이 동네들은 뭐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건지 왜 그러는 건지 많이 깔리진 않았네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마 더 많이 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종류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가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길을 녹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깔리고 주택가가 많은 데가 좀 많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깔렸다고 해도 우리 서대문에도 안 깔린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서대문은 또 아시다시피 산이 많습니다. 산을 많고 바위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좀 약간 경사지게 돼 있고 또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데는 또 진짜 경사 많이 진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딸려 있는 도로에 빙판이 지고 살얼음이 얼면은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열선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열선 설치를 하면 상수도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항상 겨울에 상수도관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도국에서는 분명 터진 거 알 텐데 그 말을 해요. 계량기 안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데는 터지면은 집주인이 그거를 수리를 하고 그 계량기 직전까지 오는 거 문제가 생기면 수도국에서 한다고 해요. 그거를 그거를 설비를 하는 거를 새로 하는 거를 그렇게 해주는데 수도공사를 해주는데 이게 너무나도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추우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그쵸. 중간에 오면서 상수관이 계속 얼어가지고 계속 돈이 막 나가야 될 땐 아주 암담하거든요. 네. 이거는 수도 땅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뭘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은 건가요? 누가 잘 터지지 않는 걸 좀 깔아주던가 해야지. 우리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수도 터질 때마다 수리하고 막 하는데 아니 그런다고 열선을 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나라에서라도 대책을 좀 세워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하는 게 100만 원이다 아니요 얼마다 그러면 나라에서 얼마 지원하고 사람이 얼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라고 그러니까 열선을 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막 동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해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러면은 그렇죠. 설비하는 아저씨들은 눈코 뜰 새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집 저 집 계속 불러가지고 터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쵸. 온도만. 근데 우리나라가 최소한 10도 이상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매해. 네. 그리고 매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뭔가 방법을 이거 찾아주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아주 우리가 열심히 해주면은 이게 아주 이게 동파를 막는데 방법을 찾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국민들의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세탁기 못 돌려요. 그쵸. 왜냐하면 역류되거든요. 하수구에서 얼어가지고 물이 역류돼서 올라오니까 세탁기 겨울 내내 안 돌립니다. 10도 이상만 내려가면 그냥 세탁기는 이미 끝났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다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물 역류할까봐 세탁소가 아니라 빨래방 가서 다 빨래 돌리고 다 그러고 삽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동파 문제가 우리나라 진짜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진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길 미끄럽지 않게 1번 동파되지 않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그나마 이렇게 관리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파가 심하게 되진 않지만 바닥이 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냥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상가 이렇게 아니면 오래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추운 날씨에 마음도 춥고 뭐 몸도 추운데 아주 수도관까지 터져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도관 그렇죠. 터지면 보일러도 안 돼요. 보일러도 아주 얼어 죽습니다. 여기 네, 시베리아 맞습니다. 벌판도 아니고.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국민들이 좀 올겨울은 좀 모두 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겨울은 눈도 조금 오고 날씨가 포근해서 정말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도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힘듭니다. 네, 성시경, 박효신, 서한국, 픽스의 겨울 고백 들으면서 오늘 천충사랑인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